뭐야? 군인이세요? 태준이 비웃듯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보다는 조롱이 더 많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서진은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어이구, 무서워라. 여군이 출동했네. 태준의 일당 중 하나가 시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이 가게에서 나가주시겠어요? 태준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어요. 군복 입었다고 너무 나서네. 여자 주제에 군인. 그 말에 서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이후에 서진의 사이다 같이 시원한 한방.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기에 이렇게 당당한 걸까요? 반전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서진은 대전 국군병원 재활치료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7살의 나이에 한국 최초의 여성, 해군 특수전전단 UDT 지휘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거울 속 모습은 수척하고 야위어 있었어요. 6개월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나아지셨어요, 대령님. 물리치료사의 격려에 서진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현실은 냉혹했죠. 동남아시아 해적 소탕 비밀 작전 중 입은 부상으로 10kg 넘게 체중이 줄었고 예전에 단단했던 근육은 사라졌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 재활치료네요. 정말 믿기지 않는 회복 속도였습니다. 담당 군의관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옆구리의 깊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해적들의 기습 공격으로 입은 총상과 자상,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대령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기억이.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군의관의 눈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휴가는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고향이거든요. 서진의 목소리에 잠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대한민국 최정예 UDT 대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가슴속에서 불안함이 올라왔습니다. 부산행 KTX 안에서 서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모습. 정말 예전에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부상 이후 서진은 매일 4시간씩 재활치료를 받으며 육체적 한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UDT 전투 기술을 다시 연마했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치명적으로. 힘이 줄었으니 기술로 극복해야지.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외적으로는 약해졌지만 내적으로는 더 강해졌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어떻게 볼까요? 작은 체구의 여성 군인을 보며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짐을 챙겼습니다. 머리 위로 군용 가방을 들어올리는 순간 옆구리가 욱신거렸어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옆자리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듯이. 하지만 내심 이런 상황이 불편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 수 있었을 짐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부산의 공기는 소금 냄새로 가득했어요. 서진은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그녀의 전장이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곳. 문득 바다를 보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군인 아가씨, 어디가 아파요? 문득 옆자리 할머니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군인 아가씨, 대령이라는 계급장이 달려있는데도 사람들 눈에는 그저 여자 군인으로만 보이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손자도 해군인데 여자가 그런 특수부대에서 어떻게 버텨요? 많이 힘들었겠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이미 수백 번도 더 나눴던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린 서진은 자갈치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자주 왔던 곳이었어요. 물고기 비린내와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서진아, 이 생선 좀 봐. 얼마나 싱싱한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어요.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큰 구멍으로 남아 있었어요. 대령님, 괜찮으세요? 자신의 부관인 김중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고향에 와서 감회가 새롭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휴가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중사님, 전화를 끊은 서진은 시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 청년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여자 군인 봐. 너무 말랐다. 군인이라기엔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 서진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서진이 청년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청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의 계급장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군인을 볼 때는요.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감정이 일었어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이 몸이 약해 보여도 난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야. 자갈치 먹자골목으로 들어선 서진은 어린 시절 단골집이었던 해물탕 가게를 찾았습니다. 바다향 해물탕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그녀를 반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이곳에 다시 오니 기분이 묘했어요. 용기 내, 서진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해군 대령이 아닌 그저 고향을 찾은 서진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가게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서진의 가슴 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바다의 전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서진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북적이던 가게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손님은 구석에 앉은 노부부 한 쌍이 전부였습니다. 어서 오세. 어머, 서진이니? 주방에서 나온 김영숙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65세의 영숙 할머니는 서진이 어머니의 친구였고 어린 시절부터 서진을 딸처럼 여겼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군인이 됐네. 그것도 장교님이시고. 할머니가 서진의 계급장을 보며 말했지만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UDT에서 길러진 위험 감지 능력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가게가 예전보다 한산해진 것 같은데. 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니,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될 뿐이야. 뭐 먹을래? 해물탕?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녀를 안내한 자리는 창가가 아닌 구석진 테이블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리 서진이는 바다가 보이는 자리라며 창가 자리를 내어주셨는데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서진아, 너 오늘 저녁에 오면 좋을 뻔했어. 왜요? 곧 그 사람들이 올 시간이라.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쨍그랑 하는 벨소리와 함께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어요. 남자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이 특징이었어요. 영숙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과장되게 친근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장사가 안 돼서. 에이, 할머니, 우리 약속 잊으신 거 아니죠? 매주 이 시간에 보호비를 내기로 하셨잖아요. 박태준이라는 남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가지 않았어요. 서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했죠. 이번 주는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없을까? 다음 주에는 꼭. 영숙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규칙은 규칙이죠. 우리가 여기 자갈치 시장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사고 한 번 안 나잖아요. 태준 뒤에 있던 남자 중 하나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우리 덕분에 장사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은 다 내고 있는데.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앉아있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군복 윗주머니에 손을 넣어 신분증을 꺼내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어른들 일이 불법 행위로 보이는데요.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태준과 그의 일당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 보였던 서진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챈 듯했습니다. 뭐야? 군인이세요? 태준이 비웃듯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보다는 조롱이 더 많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서진은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자신의 정확한 소속과 계급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어이구, 무서워라. 여군이 출동했네. 태준의 일당 중 하나가 시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서진의 속에서는 분노가 더욱 커졌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이었으니까요. 이 가게에서 나가주시겠어요? 할머니께서 영업하시는데 방해가 됩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준은 이제 완전히 서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어요. 아가씨, 군복 입었다고 너무 나서지 마세요. 여기는 자갈치고 우리 구역이에요. 귀여운 여군 아가씨가 왜 끼어들어요? 태준의 말에 일당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오래 괴로우셨어요? 서진이 영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몇 달 전부터야. 처음엔 시장 질서 유지비라면서 적은 돈을 받아갔는데 점점 액수가 커졌어. 안 내면 가게 기물을 부수고. 할머니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바다 건너에 있는 동안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야, 할머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태준이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은 명확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뭐라고?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나가래? 여기 자갈치는 우리 구역이야. 불법적인 구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건 명백한 범죄예요. 태준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아가씨, 군복 입었다고 용감해진 거야?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장난감, 총이라도 들고 놀아? 그 말에 서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명확하게 해드리죠. 서진은 천천히 베레모를 바로 쓰고 군복의 계급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윤서진 대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범죄 현장이네요. 태준과 그의 일당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령이라는 계급에 놀란 것인지 특수전전단이라는 소속에 놀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UDT? 거짓말하지 마. 여자가 어떻게 UDT야?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이제 바다의 전사로서의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았어요. 그가 갑자기 서진을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말장난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태준의 손이 서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바다의 깊은 곳처럼 차갑고 위험한 눈빛으로 태준의 손이 서진의 어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서진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바다 깊은 곳처럼 차분했어요. 태준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서진은 단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태준의 손은 허공을 가로질렀어요. 뭐야?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베레모를 천천히 바로 고쳐 썼어요. 그리고 군복의 주름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의식을 치르듯 차분한 동작이었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어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윤서진 대령입니다. 지금 행동은 민간인 협박 및 금품 갈취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태준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신분증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장난은 그만둬. 여자가 어떻게 UDT야? 특수부대가 아가씨 같은 사람을 뽑을 리가 없잖아. 태준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어요. 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진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격을 과시하듯 어깨를 으쓱였어요. 태준은 180cm가 넘는 키에 단단한 근육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반면 서진은 165cm의 날씬한 체구였어요. 야, 이 여자 좀 가르쳐 줘야겠다.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며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서진아, 조심해.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과 훈련, 그리고 바다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던 경험이 그녀의 동작에 스며들었어요. 태준의 주먹이 날아오기도 전에 서진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물속에서 훈련받은 UDT 대원의 동작은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탁! 짧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태준의 몸이 허공에 뜨는 듯했습니다. 서진은 태준의 팔을 잡아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엎어놓았어요. 모든 일이 2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으악! 태준이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질렀어요. 서진은 그의 팔을 정확하게 제어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UDT 근접 전투 기술의 정수였어요. 뭐야 이거. 태준의 일당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3명이 동시에 서진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은 완전히 깨어났어요. 부상 후 줄어든 체중과 근력은 오히려 그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가오자 서진은 태준을 잠시 놓아주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남자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물속에서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의 움직임은 육상에서도 특별했어요. 이런 남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서진은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제어했습니다. 순간적인 압박과 함께 남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쳐왔습니다. 서진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몸을 숙여 피했고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테이블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서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험은 명확했어요.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칼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졌지만 서진은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남자의 손목을 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남자는 고통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태준과 그의 일당넷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서진은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한 것처럼 다시 베레모를 고쳐 썼어요. 이게 말이 돼? 바닥에 쓰러진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해군 특수전전단은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약한 건 아니죠. 가게 안의 손님들과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군용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윤서진 대령입니다. 자갈치 시장 내 바다향 해물탕 가게에서 민간인 협박 및 금품 갈취 현행범 체포 상황입니다. 해양경찰 지원 요청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침착했어요. 그녀는 태준과 일당들을 각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UDT에서 배운 결박 기술로 최소한의 도구만으로도 후과적으로 그들을 제압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서진이 영숙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전부터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 시장 전체가 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지.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바다 건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서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분 후 해양경찰과 지역경찰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자갈치 시장 상인들을 협박해왔습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조직인 것으로 보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령님. 사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있었지만 증거나 증인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던 그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피해를 봤어요. 우리 가게도 매주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했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들의 용기에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과 그의 일당은 경찰차에 실려 떠났습니다. 서진은 경찰에게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그녀의 차분하고 정확한 보고는 UDT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대령님, 오늘 아니었으면 이 사건이 해결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 팀장이 서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서진은 영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해경과 경찰이 모두 떠난 후
가게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영숙 할머니가 서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오늘 우리 모두를 구했어.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상 후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느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늘 바다의 전사로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몸은 예전보다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녀의 정신과 기술은 더욱 날카로워졌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다의 여전사, 자갈치를 지키다. 부산 지역 뉴스의 헤드라인이 서진의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호텔 침대에 누워 기사를 읽으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소속 윤서진 대령이 자갈치 시장에서 지역 상인들을 괴롭히던 폭력 조직을 제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령은 한국 최초의 여성 UDT 지휘관으로 6개월 전 동남아시아 해적 소탕 작전 중 부상을 입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밀 작전이었던 해적 소탕 임무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불편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동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서진, 내가 영웅이 됐네. 자랑스럽다. 휴가 중에도 일하냐? 역시 우리 대령님은 다르십니다. 부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야? 걱정했었는데.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응원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SNS에서는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여성이 4명의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영상이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성 UDT라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롤모델이네요. 부산 자갈치에 가면 이제 안전하겠어요. 서진은 화면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였어요. 가슴 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시간들. 그 모든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사복 차림으로 다시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가벼운 가디건을 걸친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단단함이 있었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는 더 활기차게 들렸고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서진이 지나가자 몇몇 상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기 윤 대령님 아니세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이 여전히 어색했어요. 바다향 해물탕 가게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우리의 영웅 서진이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영숙 할머니와 여러 상인들이 문 앞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울컥 올라왔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영숙 할머니가 달려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작은 감사의 마음이야. 할머니가 서진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의 마음이 복잡하게 출렁였어요. 부끄러움과 감동, 그리고 따뜻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고향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이란다. 자기 일인 것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진은 자갈치 시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박태준 일당에게 시달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준은 지역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자갈치 일대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우리끼리 비상 연락망도 만들었어요. 한 상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상인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작은 소녀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교복을 입은 그 아이는 14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 윤서진 대령님 맞으시죠?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맞아. 너는 누구니? 저는 정소희예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언니가 인터넷에서 너무 멋져 보여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소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소녀의 열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앉을래? 같이 이야기 나누자. 소희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소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커서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 새벽 바다에서 수영하며 꿈을 키웠던 시간들. 소희야, 진짜 강함이 뭔지 알아? 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나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진짜 강함은 약자를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에서 와. 내 몸이 강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강해야 하는 거야. 소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고 수없이 넘어지고 다쳤지.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어. 그게 진짜 강함이야. 소희는 서진의 말을 하나하나 새기는 듯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니처럼 바다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소희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서진은 소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꿈을 크게 가져.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언젠가 바다에서 만날지도 모르겠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시장 안전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의 마음 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상 이후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어둠이 완전히 거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소희였습니다. 언니, 오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서진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수척하고 지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바다의 깊이와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상으로 잃어버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다는 때로는 사람을 삼키기도 하지만 또 다시 새로운 선물을 안겨주기도 한다는 것을 서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다에서 돌아온 전사였고 이제 그 여정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부산 해군기지 내 예비역 훈련장. 서진은 깔끔한 군복 차림으로 강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비역 교육 특별 강사로 초빙되었어요. 부상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 생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을 꽉 채웠어요. 그녀의 눈이 참가자들을 하나하나 살피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맨 뒷줄 구석에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 박태준. 서진의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어요. 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갈치 시장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여기 있지? 어떻게 예비역 훈련에? 심호흡을 한 후 서진은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갈치에서 그를 체포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여기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태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태준 씨, 맞죠? 태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예, 대령님. 그의 목소리는 자갈치에서 들었던 오만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실은 제가 원래 해군 예비역이었습니다. 전역 후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서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태준의 말이 이어졌어요. 구치소에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특히 군인 출신으로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예비역 재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망까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태준 씨.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선택이에요. 서진의 말에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었는지.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 생존 수영 훈련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에 감격한 듯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적을 벌하는 것보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승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해군사관학교 대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100명이 넘는 여성 사관 후보생과 여름 캠프에 참가한 여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바다는 강한 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를 받아들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평하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청중 속에서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정소희였습니다. 소희는 해군사관학교 여름 캠프 참가자로 앉아 있었고 서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갈치에서의 만남이 소희에게 진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어요. 제가 6개월 전 동남아시아에서 작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다시 현장에 복귀하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 제 몸은 약해졌지만 제 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저는 제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외적인 힘보다 내적인 단단함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소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대령님, 여자로서 특수부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 다른 사람들의 편견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의 두려움이었거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녔어. 서진의 솔직한 대답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도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해. 그 두려움은 내 적이 아니라 친구야. 그 두려움이 너를 더 준비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어. 강연이 끝난 후 소희가 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언니, 저 이제 결심했어요. 나중에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할 거예요. 서진은 소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야, 소희야.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한다면, 네, 정말 원해요. 언니처럼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희의 눈빛에서 서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같은 꿈, 같은 열정, 그리고 같은 의지. 그럼 도와줄게. 멘토가 되어줄게. 서진의 말에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녁 해군사관학교 부두에서 서진은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이 석양에 반짝였어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령님, 정훈 중령입니다. 새 임무가 있습니다. 내일 본부로 복귀해 주십시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내일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6개월 전 그녀를 삼킬 뻔했던 그 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다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진은 자신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예전만큼 근육이 단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바다가 그녀에게 가르쳐 준 교훈, 외적인 힘보다 내적인 단단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제 돌아갈 시간이군요.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베레모를 바르게 고쳐 쓰고 군복의 주름을 정리했어요. 의식을 치르듯 차분한 동작이었죠. 바다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새로운 임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다에서 돌아온 전사 윤서진 대령은 이제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전보다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으니까요. 석양 속에서 그녀의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진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무엇이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